인성이 나쁜 사람이 나락가서 살기 어려워지는 진짜 이유 세 가지.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져서 살기 어려워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 명의 위대한 사상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2500년 전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현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칼 융입니다. 이들이 각자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서 발견한 진실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인간의 몰락은 우연이 아니며 불운도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한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작은 욕심이 도덕적 근본을 상실시켜 신뢰를 무너뜨린다. 정약용의 관점.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작은 이익을 좇으면 큰 도리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인간이 지켜야 할 삶의 바탕은 덕과 실천이었습니다. 사람은 직장, 가정, 사회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인성이 나쁜 사람은 순간의 이익을 위해 그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현실 사례로 회계팀 과장 김 씨의 몰락이 있습니다. 김 씨는 중견기업 회계팀의 8년 차 과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아 승진 후보에까지 올랐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실패로 3천만 원의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회사 경비 처리 과정에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임직원 워크숍 비용을 부풀려서 신청하면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 번만, 주식 손실분만 메우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워크숍 예산을 1천만 원 부풀려서 신청했습니다. 상사는 김 씨를 믿고 승인해줬습니다. 실제로는 저렴한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고 차액 1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너무 쉬워서 김 씨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 맛을 본 김 씨는 각종 회의비, 교육비, 접대비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총 5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주식 손실은 메웠지만 이제 그 돈으로 더 큰 투자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문제는 감사 시즌에 터졌습니다. 외부 감사법인에서 비용 내역을 정밀 검토하던 중 이상한 패턴을 발견한 것입니다. 같은 워크숍인데 업체마다 견적이 너무 달랐고 일부 영수증이 조작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업체에서 잘못 청구한 것 같다며 발뺌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기록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즉시 해고되었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8년간 쌓아온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동료들은 김 과장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며 충격을 받았지만 배신감도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업계에서의 평판이었습니다. 회계 분야는 신뢰가 생명인데 횡령 전과가 있는 사람을 채용할 회사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전혀 다른 분야에서 최저임금으로 새 출발해야 했습니다. 현실 사례 영어학원 원장 박 씨의 몰락. 박 씨는 동네에서 15년간 영어학원을 운영해온 원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로 소문났고 학부모들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원생이 80명이나 되는 성공한 학원이었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전환과 경기 침체로 원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월세와 직원 급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박 씨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어차피 온라인 수업인데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반을 동시에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학부모들에게는 개별 맞춤 수업이라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한 명의 선생님이 화상회의로 3-4개 반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비용은 절약되고 학부모들은 여전히 만족했습니다. 박 씨는 이 정도는 경영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부모가 우연히 다른 반, 아이와 대화하다가 같은 선생님, 같은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분노했습니다. 개별 수업비를 내고 단체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즉시 환불을 요구했고 온라인 맘카페에 사기학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는 일주일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원생들이 대거 이탈했고 새로운 학생 모집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박 씨는 결국 학원을 폐원했습니다. 15년간의 노력이 순간의 욕심 때문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박 씨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진짜 문제는 신뢰를 저버린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도덕적 근본의 중요성. 이 두 사례에서 우리는 정약용이 말한 작은 이익을 좇으면 큰 도리를 잃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씨와 박 씨 모두 당장의 작은 이익을 위해 도덕적 원칙을 포기했고
그 결과 훨씬 큰 것을 잃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덕이란 단순한 도덕적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신뢰, 정직, 책임감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덕목들이 없으면 아무도 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더욱 투명해졌습니다.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평판이 오래 남습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조선시대보다 이 법칙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 이유, 탐욕과 분노와 무명의 삼독이 업보가 되어 삶을 파괴한다. 석가모니의 관점. 석가모니 부처님은 탐욕에서 고통이 생기고 분노에서 재앙이 일어나며 어리석음에서 삶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몰락의 근본 원인을 세 가지 도구로 설명한 것입니다. 탐욕의 파괴력. 주식투자 유튜버 이씨의 몰락. 이씨는 구독자 30만 명의 주식투자 유튜버였습니다. 서민들도 할 수 있는 쉬운 투자를 콘셉트로 인기를 얻었고 월 수익만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돈에 대한 탐욕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증권사에서 거액의 광고비를 제안했습니다. 조건은 특정 주식을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식은 사실 부실한 회사였지만 광고비가 1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 씨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그리고 나서는 정말 좋은 종목만 추천하자는 생각으로 그 주식을 대박 종목이라며 추천했습니다. 구독자들이 몰려들어 주가가 급등했고 이 씨는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광고비를 제안하는 업체들이 줄을 섰고 이 씨는 계속해서 부실주들을 추천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그 주식들을 사지도 않으면서 구독자들에게만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구독자가 이 씨가 추천한 주식들을 분석해보니 모두 광고를 받고 추천한 것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씨 자신은 그 주식들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독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했습니다. 믿고 투자했는데 속았다는 댓글들이 쏟아졌고 구독 취소가 폭증했습니다. 30만 구독자는 일주일 만에 5만으로 급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채널을 폐쇄했습니다. 탐욕 때문에 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고 법적 분쟁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그때 왜 그랬을까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파괴력. 중학교 교사 김 씨의 몰락. 김 씨는 15년 차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수업 실력도 좋고 학생들에게 인기도 많은 선생님이었죠.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이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학부모들의 과도한 요구, 교육청의 업무 과중 등으로 김 씨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학생이 수업 중에 계속 딴짓을 하자 김 씨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자격이 없어 라며 교실에서 큰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그 학생의 책상을 발로 찼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고 누군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영상은 곧바로 반단체 채팅방에 공유되었고 학부모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교사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갔습니다. 학교는 즉시 김 씨를 조사했습니다. 평소에도 감정적으로 학생들을 대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조사에 나섰고 김 씨는 즉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영상이 인터넷에 계속 남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야 했지만 어디를 가도 폭력 교사라는 낙인이 따라다녔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명성이 순간의 분노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무명의 파괴력. 소아과 의사 최 씨의 몰락. 최 씨는 동네에서 20년간 소아과를 운영해온 원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의사로 소문나서 환자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5세 아이가 고열과 함께 특이한 발진을 보이며 병원에 왔습니다. 최신 의학 지식으로는 즉시 대학병원으로 보내야 할 증상이었지만 최 씨는 단순 열감기라고 진단했습니다. 20년 경험을 믿고 해열제만 처방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자 부모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괜찮다, 해열제를 계속 먹이면 된다고 고집했습니다. 부모가 혹시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최 씨는 화를 냈습니다. 제가 20년간 아이들을 봐온 경험이 있는데 부모가 의사보다 더 잘 안다는 겁니까? 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모는 위축되어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독단으로 아이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는 희귀한 자가면역 질환에 걸려 있었고 조기 치료가 필수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회복되었지만 최 씨의 오진으로 인해 치료가 늦어져 일부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부모는 최 씨를 의료사고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증상이 명확하지 않았다. 부모가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변명만 했습니다. 법정에서도 20년 경험상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문은 동네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최 소아과에서 오진해서 아이가 큰일 날 뻔했다는 이야기가 맘카페에 올라왔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씩 다른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고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최 씨는 결국 병원을 폐업해야 했습니다. 무명,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모든 것을 파괴한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밝힌 업보의 법칙. 이 세 사례에서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독의 무서운 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욕, 분노, 무명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탐욕은 현실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이 씨처럼 더 큰 돈에 눈이 멀면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분노는 이성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김 씨처럼 화가 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무명은 자기 성찰을 막습니다. 최 씨처럼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런 삼독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탐욕이 실패를 낳으면 더 큰 탐욕을 부르고 분노가 고립을 만들면 더 큰 분노를 낳으며 무명이 실수를 낳으면 더 깊은 무명으로 빠집니다. 세 번째 이유 그림자를 인정하지 못하면 가면이 찢어져 모든 것이 붕괴한다. 융의 관점. 칼 구스타프 융은 모든 인간에게 두 개의 얼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사회에 보여주는 페르소나 가면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입니다. 완벽한 가면 뒤의 그림자, 교회 목사 조 씨의 몰라. 조 씨는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신도 2,000명, 연간 헌금 30억 원 규모의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는 매주 설교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물질보다 영혼이 소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의 가면은 완벽했습니다. 검소한 생활, 적극적인 봉사활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발언 등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도들은 그를 성인 같은 목사님이라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내면에는 강력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즐겼습니다. 모든 것을 가족 명의로 하거나 차명으로 처리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 씨가 교회 건축기금을 개인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라며 신도들로부터 모은 20억 원을 자신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좋은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조 씨는 이런 이중 생활을 5년간 지속했습니다. 설교할 때는 진심으로 자신이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 재정을 관리하던 장로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건축기금이 계속 모이고 있는데 실제 건축은 시작되지 않았고 조 씨는 좋은 땅을 알아보고 있다며 계속 미뤘습니다. 장로가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건축기금 20억 원이 조 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고 그 돈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교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도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5년간 우리가 믿고 헌금한 돈으로 목사가 아파트를 샀다니? 많은 신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남은 사람들도 분열되었습니다. 조 씨는 즉시 파면되었고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뿐이다. 투자를 통해 더 큰 교회를 지으려 했다며 변명했습니다. 결국 조 씨는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0명 교회는 200명 교회로 줄어들었고 그의 가족들은 사회적 비난을 견디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융이 말하는 그림자 통합의 중요성.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든 측면입니다. 욕망, 충동, 약점, 어두운 생각들이 모두 그림자에 포함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조 씨처럼 그림자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은 투사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요인에게 투사해서 비난합니다. 조 씨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이 그 예입니다. 완벽한 가면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가면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클수록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그림자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융은 억압된 그림자가 결국 더 파괴적인 형태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욕망을 억압하는 대신 은밀하게 충족시켜야 했고, 그 결과 작은 욕망이 거대한 범죄로 발전했습니다. 결론 인간 몰락의 세 가지 법칙. 정약용은 작은 욕심이 도덕을 무너뜨려 신뢰를 잃는다고 했고, 석가모니는 탐욕분노 무명의 업보가 되어 삶을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융은 그림자를 인정하지 못하면 가면이 찢어져 모든 것이 붕괴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성의 세 가지 관점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도덕을 가볍게 여기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며 내면의 어두운 면을 성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더욱 강력해진 법칙들. 오늘날 이 법칙들은 과거보다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공유됩니다. 한번 잃은 신뢰는 인터넷에 영원히 남아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SNS를 통해 평판이 순식간에 퍼지고 디지털 증거들은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더욱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 가상화폐 투자, 각종 사기 등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들이 넘쳐납니다. 탐욕에 빠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분노가 휴대폰으로 촬영되어 인터넷에 퍼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무명, 즉 자기 성찰의 부족도 현대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하기보다는 완벽한 가면을 유지하려는 압박이 커졌습니다. 몰락을 피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몰락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새 사상가들의 지혜를 종합해보면 답이 보입니다. 첫째,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작은 이익보다 큰 도리를 택해야 합니다. 순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 선택이 내 신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둘째, 석가모니가 가르친 것처럼 탐욕, 분노, 무명을 경계해야 합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는 잠시 멈춰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한 후 행동해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는 변명보다 반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 셋째, 융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어두운 면이 있고 그것을 숨기려 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예방의 중요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이미 신뢰를 잃고 나서는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탐욕, 분노, 무명에 한번 깊이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림자가 폭발한 후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자신을 성찰하고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탐욕이나 분노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교훈과 깨달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례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자신에게서도 이런 징조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법칙들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성이 나쁜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신뢰를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 욕망을 절제할 것인가 방종할 것인가, 자신을 성찰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정약용, 석가모니, 융이 각자 다른 시대에 발견한 이 진리들은 시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작은 욕심이 큰 도리를 잃게 하고 삼독이 업보가 되어 돌아오며 그림자를 부정하면 가면이 찢어진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인간 사회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몰락은 불운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결과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그 법칙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법칙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신뢰받는 사람,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정약용의 덕과 실천, 석가모니의 지혜와 자비, 융의 성찰과 통합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지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